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제도 저희가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소개해 드렸는데 꽤 지금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여당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이제 지지율 우리가 높아졌으니까 이제 우리 그대로 간다. 우리 대선 이제 준비도 안 해요. 그냥 대통령 기각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예 기각 이외에는 지금 준비를 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조정훈 전략위원회인가요? 뭐 또 갑자기 또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혀 이 인용되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론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여론조사 하나의 힘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한국갤럽 조사는 그나마 계속 꾸준하게 매주 말 그것도 직접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당의 지지율이 많이 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올랐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고 특히 중도층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도층에서 42%,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22%. 중동지에 보면 그동안 한 6대4, 7대3 이 정도였는데 꽤 많은 이제 그 간극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탄핵 찬반 여론도 보면 탄핵 찬성하는 여론이 이제 다시금 좀 60%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중도층 탄핵 찬반 여론은 또 더 높습니다. 69%가 탄핵 찬성한다는 여론입니다. 여러분 아마 곰곰이 보시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광주 집회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나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보면 보수층 진보층들도 결집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이게 뭐 결집한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또 결국 결집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마 탄핵에 대한 조금 피로감들이 좀 국민들한테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 변호사님 저 여론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예측한 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좀 착각을 하신 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많았거나 혹은 그 당시의 여론 지표에 의해서 자신의 스탠스를 정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후과를 치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떠올려서 생각해 보면은 탄핵하라라면서 여의도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었어요. 근데 그렇죠. 지지율이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벌어진 일이 민주당, 이재명, 공수처, 헌재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니네 좋으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 라는 반작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지지율이 굉장히 붙거나 국민의힘이 역전하거나 이제 이렇게 된 순간에 그 공수처에 대한 지적 헌재에 대한 지적, 민주당이나 이재명에 대한 지적은 헌법을 지켜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헌법 지켜라. 법 지켜라. 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과 상식이고 니네한테 정권 주겠다고서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했던 게 아니다. 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보호 본능 뭐 비슷한 그렇죠. 거죠? 그런 게 있죠. 근데 거기에 의해서 지지율이 뒤집어지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탠스가 처음에는 입을 오히려 다물고 소극적으로 하던 분들이 세게 이제 큰 소리 내도 되겠다라고 한 분들의 메시지가 오히려 완전히 이제 친윤을 넘어서서 이제 뭐 이게 결사옹이 그렇죠. 그렇게 네. 돼버렸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여론 움직이셨던 분들이 아니 내가 법대로 하라는 거지 지금 또 반작용으로 내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없다는 주장하자 그러는 건 아닌데 네. 이거는 지금 니네 오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끝과 끝에서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저는 스탠스가 저는 제가 그 중도에 있는 분들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위헌 위법이 맞다. 근데 왜 절차에 있어서 니네들이 지금 무슨 점령군 마냥 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냐 이건 잘못이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결론은 법대로 나면은 내가 이제 감정적인 건 접고 객관적으로 법에 의해 가지고 위법이라 그러면은 헌재의 결정 뭐 따를 수 있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했더니만 갑자기 반작용으로 너무 튀어가지고 사기 탄핵이다 네. 뭐 계몽령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결백하다. 이제 기각해서 복귀할 거다.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나는 거기는 동의 안 하는데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의견 표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이 선거라는 게 싸움이요. 보면 결국 이제 중간에 있는 이게 이제 보수가 똘똘 뭉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진보가 똘똘 뭉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선거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다가 그 스윙 보터라고 하는 소위 이제 한 9개 주인가요? 그 주에서 어떤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좌우가 되잖아요. 이번에는 아마 트럼프가 주제 한두 개인가 빼고는 전부 다 휩쓸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은 보면 늘 이 수도권에서 영남과 호남은 뭐 이미 정해져 있고 이 수도권과 충청 여기서 어떤 여론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게 선거 패턴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선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국민의힘이 승리한 선거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다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특히 오세훈 시장 그때 선거할 때 보면 전 서울 지역의 전동에서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의 지난 총선 때부터 여론 지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진 게 결국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보수 지지층들이 이제 뭉쳤지만 지금 단계에서 보면 현재 심리를 거치면서 대통령이 어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부하들한테 책임을 어떤 면에서 좀 떠넘기고 뭔가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한편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을 보면 국민의힘의 모습이 뭔가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아젠다와 이슈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어떤 헌재에 찾아가고 시위에 찾아가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있다가 오히려 이재명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뭐 자기는 중도 보수라고 막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오히려 민주당이 중도화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영향들이 저는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원래 원칙이 없는 분이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하여튼 표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여론에 반응하면서 온 게 극우다라는 프레임을 지금 씌워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쪽으로 찌그러뜨려 밀어넣고서 내가 지금 이 여론에 따라서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는 중도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나는 원칙을 중요시하는데 나는 그러면 이제 보수의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중도 보수 뭐 이런 분들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밀고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거기까지 먹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여론에 너무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 원칙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서 초래된 약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중도를 장악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큰 문제일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했죠. 본인은 지금의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하지 않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당시에 왜 대통령 이야기를 안 들어보고 성급하게 한동훈 대표가 움직였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다 서면으로 사과를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히려 더 이 계엄령이 계몽령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장애 집회 가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 군대를 동원한다는 건요. 그거는 그냥 뭐 이 심심해서 그다음에 또 뭐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은 뭘 가졌습니까? 총을 가졌습니다. 그 총이란 거 왜 가졌습니까? 결국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지금의 2030들이 아마 본인들 잘 모를 겁니다. 계엄령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야 뭐 TV에서 보는 뭐 저 강철 부대에 나오듯이 걔들 나와서 뭐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는데 저희 같이 80년대 학교 다녔던 또 70년대를 경험해 봤던 세대들은요. 이 계엄령이라고 그러면 진짜 제가 그날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이야기 듣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50대 60대 되는 분들은 이 계엄령이 내려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특히 저희 언론 같은 경우는 회사 출근을 못합니다. 다 군인들이 막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모든 기사를 다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시위하면 발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는 문제가 아마 일반 중도층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하게 저는 다가왔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여론에 실시간으로 반응만 하면 그게 무슨 정치인인가. 여론을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비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네.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근데 이거는 지금 원칙도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받아가지고 얘기했을 때 무력을 사용한다라는 게 그러면 군대가 있는데 별도의 경찰은 왜 있을까요? 군대는 외부를 향하는 거예요. 국민을 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군대가 동원될 때 계엄령이라는 거는 특히 비상계엄은 교전 상태 정도는 있어야지 발동되는 네.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맞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못 박잖아요. 저는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게 홍장원 메모나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뭐 공수처나 이런 수사 위법해요. 제가 보기에. 그러나 그게 판단이 바뀔 정도까지 가진 않았다는 코멘트도 항상 붙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어떤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이 사안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잘 먹히는 이슈가 지금 여론에서 반응이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앞에 얘기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게 먹잇감을 던져주죠. 구급 프레임을 지금 자초하는 면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당하면 안 돼요. 원칙을 세워야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뿐히 넘어가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할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나중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방비로 이게 대처를 못하면 그게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극우 유튜버들 하는 행동도 아니고. 저는 이게 지금 정말 군인들이요. 지금 내란 국조에 나와서 쭉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에 또 군인의 지금 전역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너무 참담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군인들은요. 지난 이제 5.18 때 또 이 12.12 때 그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그 멍에를 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나에도 해체가 되고 또 군 나름대로 국민의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 많은 이제 지금 성장을 해왔고 그게 어떤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즉 군인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다. 적으로부터 그거에 대한 신뢰. 그래서 군인이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뭐 대신 돈도 내주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따뜻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인영 지금 방첩사령관이 당시에 그 이 안가 모임을 할 때 김용현한테 막 책상을 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또 군인을 자꾸 정치로 끌어들이십니까? 예? 근데 이 김용현이가 야 그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군인을 또다시 정치의 무대로 불러와서 진짜 우리 국방을 지켜야 될 군인들 그 많은 사령관들이 국회에 앉아갖고 그냥 하루 종일 국회의원들의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듣고 있으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많은 군인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더 이상 군에 있고 싶지 않고 군에서 제대하고 싶어하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냥 또 책임은 전부 다 아이고 김용현이 했는데 다 밑에 애들이 했는데 나는 지시 안 했는데 이렇게 군 통수권자가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 자기 살라고 지금 어쨌건 공익신고자 하려고 그러고 왜 군인들은요 한번 저게 문제가 되면 계급장 떨어지죠. 그다음에 연금 안 나오죠. 진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번에 사건 관련된 군인들이 가족들이요 정말 너무 처참한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살아 움직이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누군가의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뭐 윤 대통령 한 명만 놓고서 이렇게 얘기할 부분도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을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에 빗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 강도가 들었는데 아무 일 없이 바로 잡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네. 주장이 가능하냐. 아, 네. 이 지금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건 이제 그런 식이다. 이제 근데 제가 거기에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은행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돈을 훔치다가 바로 잡혀가지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아무도 안 다쳤어요. 네. 하지만 범죄는 성립했죠. 그렇죠. 근데 경찰이라고 이거 제압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이거 제압했으니까 이 돈은 내가 가질게요. 양아치잖아요, 그거는. 네.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돌려줘야 되는 건데 그 은행한테 돌려줘야죠. 네. 그리고 수사를 하는데 그때 범행에 쓰인 흉기가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걸 확보를 못했어요. 네. 혹은 잃어버렸어요. 얘는 범인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럼 하나 만들자. 라고 해서 허위 증거나 수사 과정에 위법이 개입을 해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얘는 범인이니까 그것까지도 그냥 밀어붙이고 따지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행 강도가 있었을 때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있는 증거 만약에 위법 수집 증거가 있으면 배제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증거 관계나 수사 관계에서 위법을 발생시킨 사람 수사기관 있으면 처벌한다. 이게 법치주의예요. 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정말 보수가 그래도 탄탄한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군이었습니다. 이 군을 사실은 이 보수 정권이 이번 기회에 정말 자존감을 너무나 많이 떨어뜨렸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 의료계획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거라든지 전통적인 어떤 이 보수 지지층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수 어떤 이 정치권이 그동안 이 갈라졌던 부분들을 빨리 회복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지금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혹여 대통령이 복귀하면 또 한 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정말 이 두려움들이 솔직히 다 내재돼 있어요. 한 번 해봤는데 두 번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경험했는데 두 번, 세 번 경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탄핵도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한번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뭐만 하면 그냥 탄핵이에요. 탄핵. 그게 결국은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진짜 이 국민들에게 정말 한 번이라도 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 편안하게 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저는 그 행동이 지금 보수와 중도층들까지도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인데 참 그걸 보면 권영세 위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나는 또다시 일어나도 나는 해제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야기가 참 저는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책임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당장 여론의 질타를 받기 싫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냥 책임의 필성으로 넘기고 또 새로운 일이 닥치면 그때 가가지고 또 반응하고 이게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움직이는 게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정말 양심대로 메시지를 내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냥 여론만 쫓아가는 무슨 연예인들이나 그러지 않나요? 저는 네.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아직 뉴스를 못 봐서 그런데 무슨 뭐죠? 전한길 무슨 분신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아니 뭐 그 했다는 게 아니라 뭘 하겠다는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뭐 연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아직 못 봐서 뭐 그런 이야기 말고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한길 분신해라 뭐 이야기든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좀 삼가해야 될 이야기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